깊은 지리산 자락, 늘 안개가 자욱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청안마을에 연화당이라 불리는 작은 약방이 있었습니다. 그 약방은 젊은 나이에 학자였던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홀로 약방을 지키는 여인, 선아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맑던 하늘이 갑자기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당의 처마 밑으로 웬 낯선 산에 하나가 흠뻑 젖은 채 허겁지겁 몸을 피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갑자기 이리 성을 내시다니?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사내는 흠뻑 젖은 몸을 추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비에 젖은 들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약재 창고에서 돌아오던 선아는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뽀얀 얼굴이 순간 추사의 붓끝에서 피어난 봄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인데 이리 험한 비를 만나셨습니까? 선아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청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에 비친 선아의 모습은 마치 안개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연꽃과도 같았습니다.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가을 달빛같이 은은한 피부, 그리고 봄비에 젖은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손이 사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인은 복만이라 하옵니다.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고개를 넘어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하시어 이리 피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인마님. 복만이라 자신을 소개한 사내는 허리를 굽혀 깎듯이 예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 바위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묵직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선아는 잠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과 노송처럼 굵직한 팔뚝, 그리고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은 평소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은 계곡물처럼 순수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이리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비가 그칠 때까지 몸이라도 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아는 그를 작은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만의 젖은 등이 마치 봄날 햇살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아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복만 씨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지요? 복만은 선아가 건넨 찻잔을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인은 고향도 가족도 없는 몸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품을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왔지요. 선아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산등성이처럼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손마디가 그의 험난했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 약방에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소. 괜찮다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도움을 주시겠소? 복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소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황공하옵니다. 비록 약재에 대해서는 무지하오나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복만은 연화당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린 약초를 정리하고 무거운 약재 자루를 나르며 땔감을 패는 일까지. 그가 흘리는 땀방울은 마치 한여름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선아는 복만에게 뒷채를 내어주며 그곳에 묵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복만이 절구를 찧을 때면 그의 팔뚝에 맺힌 땀방울이 산중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처럼 빛났습니다. 절굿공이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호랑이의 등줄기 같은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쿵, 쿵, 쿵 이 절구를 찢는 소리가 연화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선아의 가슴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울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여인으로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는 복만에게 물었습니다.
복만 씨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생각이요? 복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마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실 때까지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선아의 가슴은 백년 묵은 산삼의 뿌리처럼 깊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아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복만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몸 위를 스치는 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봄비처럼 메말랐던 선아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달빛이 연화당 처마 끝에 걸리던 밤이었습니다. 선아는 홀로 뜰 안에 앉아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만이 있었지요. 쿵, 쿵, 쿵 위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절구 소리에 선아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복만은 밤늦도록 내일 쓸 약재를 찢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선아의 발걸음을 뒷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던 길, 우연히 선아는 약탕기실 뒷방에서 비치는 희미한 등불 아래 복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샘물에 몸을 씻고 있었지요. 달빛과 어우러진 물방울이 그의 단단한 맨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젖은 속바지 위로 드러난 거대한 실루엣이 선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선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몸을 돌렸으나 이미 그 광경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마다 복만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봄날 눈 녹듯 뜨거운 물결이 일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특별한 약주를 담갔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직접 캐온 진귀한 약초들을 넣고 달빛 아래 정성으로 빚은 것이었습니다. 복만 씨, 이 약주 한잔 하시지요.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연화당의 비방이라오. 복만은 감사히 약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입술이 석류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님, 이 약주. 심상치 않은 향이 납니다. 제 몸에 이상한 열기가 돕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직접 지은 약재가 들어간 탓이지요. 그 정성이 약주의 기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나 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약주의 기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방 안에서 선아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의 달빛이 어린 듯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선아는 침방에서 홀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야른 속옷만을 걸친 그녀는 문득 마음속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복만, 잠시 들어오시겠소? 약 한 첩을 지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오. 복만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선아는 마치 달빛이 내려앉은 연꽃처럼 침방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복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복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의 얼굴에 닿았고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만의 손길이 선아의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선아는 마치 약탕기 속의 약재처럼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만의 거친 손길은 약초를 다루듯 정성스럽게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복만. 선아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메아리처럼 떨렸습니다. 복만은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품어온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절구질보다 더 깊고 뜨거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약재의 향과 땀 냄새가 뒤엉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이 봄날의 녹은 눈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복만의 품에 안겨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로 내 가슴속 큰 약탕기는 날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소. 복만은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봄바람이 스치듯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비추었습니다. 선아는 눈을 뜨고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뜨거운 밤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쿵, 쿵, 쿵 바깥에서 들려오는 절구 소리에 선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약재를 찢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많이. 그의 태도는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선아는 당혹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대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요? 복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라니요. 마님께서 주신 약주를 마신 후 깊이 잠들었던 것밖에는. 선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약주에 취해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복만이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며칠 후, 선아는 다시 특별한 약주를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중에서 찾아온 영약을 넣어 그 향기가 더욱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복만, 오늘 너무 수고했소. 이 약주 한잔하고 쉬시오. 복만은 망설임 없이 약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은은한 달빛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마님, 이 약주의 향기가 꼭 마님을 닮았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깊은 유희를 나누었습니다. 복만의 단단한 남성이 선아의 촉촉한 동굴을 찾아 들어갔고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가 되어 약방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복만은 또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어냈습니다. 선아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만은 그들의 관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임을. 선아는 약방 앞에 복만을 위한 작은 집신을 정성껏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담은 은밀한 선물이었습니다. 복만은 그 집신을 발견하고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의 손길이 닿은 집신이라니. 이것을 신고 산을 오르면 천리길도 가볍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주인과 일꾼으로, 밤에는 남자와 여자로. 계절이 바뀌고 연화당의 약초밭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고 그녀가 지은 약은 더욱 효험이 좋아졌습니다. 연화당 마님의 약은 어찌나 효험이 좋은지 마치 신선이 내린 약 같아.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오. 그러나 선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대체 누구이며 이 금지된 사랑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선아는 복만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복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때로는 순박한 머슴 같다가도 때로는 깊은 산중의 호랑이 같은 기운을 품고 있어. 복만은 잠시 침묵하더니 선아의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저 마님을 사랑하는 복만으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서글픈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 그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아는 복만이 새로 캐온 약초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매우 귀한 약초로군요.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것인데 어찌 찾았소? 마님을 생각하며 찾았더니 약초가 저절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마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의 말에 선아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만의 말솜씨는 더욱 무르익어 선비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선아는 복만을 위해 특별한 옷을 지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옷이었습니다. 복만, 이것을 입어보시오. 그대에게 어울릴 것이오. 복만이 그 옷을 입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떠돌이 일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고귀한 양반가의 자제처럼 보였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역시 그대는 평범한 일꾼이 아니었소. 정말로 누구시오? 복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듯 깊은 지혜와 결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당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벌써. 무슨 일이오, 복만. 복만은 서둘러 그 옷을 벗고 평소의 일꾼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님, 제발 방 안에 계시고 나오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대문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복만은 선아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마님을 위한 것임을 믿어주십시오. 그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선아는 창호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복만을 보자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님, 마침내 찾았습니다.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사라고? 복만이. 그녀의 눈에 비친 복만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허리는 굳게 펴졌고 눈빛은 설이 내린 겨울 연못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대들,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복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떠돌이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호랑이처럼 위엄있고 당당했습니다. 의금부에서 어사님을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도적 소굴을 소탕하던 중 어사님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복만은 아니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돌아가리라. 잠시 기다리거라. 포졸들이 물러가자 복만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선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그대는 내게 거짓을 말했소. 그대는 의금부 어사였소. 복만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본래 의금부 어사 박복만이라 하옵니다. 이곳에 온 것은 마님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실의 대의였던 분의 후손인 여인이 이곳에서 신비한 약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님의 옥체를 위해 은밀히 살피러 왔던 것입니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내 곁에 있었던 것이오? 그 모든 밤의 약속도 거짓이었소? 복만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님과 함께한 그 밤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은 어사의 직분을 잊고 그저 복만으로서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어쩌실 작정이오? 나를 한양으로 끌고 가시겠소? 복만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의금부에 돌아가 연화당의 약재는 그저 마님의 정성이 깃들어 효험이 있을 뿐이라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사의 직분을 버리고 그저 마님 곁에 복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선아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돌아오겠소? 맹세코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옵니다. 이튿날 아침, 복만은 포졸들과 함께 연화당을 떠났습니다. 선아는 처마 밑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복만이 떠난 후 연화당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절구 소리도 약탕기 끓는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연화당 주변에 사는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아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가 처음 연화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 맑은 눈빛과 고고한 자태는 결코 평범한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그의 접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선아는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선아는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눈꽃이 내려앉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 깊은 눈빛. 복만. 복만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사의 복장이 아닌 평범한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몸은 그저 마님의 복만일 뿐입니다. 선아는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복만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 오직 마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만의 품에 안긴 선아는 비로소 모든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에게도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소?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사연,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복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화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첫눈이 내린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복만은 선아의 손을 맞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의녀 출신으로 권력 다툼에 휘말려 깊은 산중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눈빛에는 달빛 같은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복만. 마님.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소. 그대가 평범한 머슴이 아님을.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대의 맑은 눈빛, 세련된 말투, 그 모든 것이 양반가의 자제임을 말해주고 있었소.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소. 복만은 말을 잊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똑같은 그리움이 있었기에. 당신의 눈빛이 내게 닿을 때마다 나는 그 봄비의 꽃집을 열었소. 복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된 자신의 모습으로 마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겐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저 선아와 복만, 서로를 가슴에 품은 두 사람일 뿐이요. 봄이 찾아왔을 때 연화당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약방을 더 크게 넓혀 현리지 약방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뿌리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져 한 나무처럼 자란다는 현리지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연리지 약방에서 나오는 약은 어찌나 신묘한지 마치 서로를 깊이 아끼는 두 사람의 정성이 깃든 듯하다고. 때로는 달빛 가득한 밤, 약방에서 들려오는 절구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작은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약초 향기는 선아와 복만의 사랑과 섞여 마을을 감쌌고 사람들은 말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명약보다 더